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 한효관입니다. 저희 건사연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는 단체에 있는데요. 우리가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 여성 차별하지 말자, 적극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동성애, 성적 취향이죠. 성별 정체성, 그다음에 종교적인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들, 표현과 양심의 자유의 역차별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연구하고 홍보하고 또 알리는 그런 단체입니다. 2017년 5월 초 대한민국이 아주 큰 선택이 하나 남아있죠. 바로 우리 대통령 선거입니다. 우리 대통령 그 선거를 하면 당연히 토론회도 하고 정책도 발표하는데 우리 건사연은 어떤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낙선운동을 벌이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 의견이 있지만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데 4차 토론회 때인가요? 이 동성애 문제가 가장 핫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홍준표 의원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의 에이즈가 14,000명 이상 창궐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고 또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군대 내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금지법을 왜 찬성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동성애와 군대 내 문제, 그 다음에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문제, 그 다음에 동성애와 동성결혼 문제, 이렇게 엄청난 이슈를 막 던져졌습니다. 우리 상대적인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 당연히 군대 내 동성애 반대를 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차별금지법도 만들다는 이 뉘앙스를 붙여서 논란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언론들도 이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해서 마구 달려들었죠. 그래서 언론들의 그 팩트 체크를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동성애는 창궐 일부만 사실이다. 중앙일보는 그랬고, 그 다음에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전파한다는 말은 홍준표 말은 틀렸다. 오마이뉴스는 그랬고, 여긴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팩트를 검증해보니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창궐한다. 이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이 국민일보는 창궐이라는 말은 단어는 약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일부 사실, 그 다음에 거짓말, 맞다. 의견이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죠.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을 가지려면 아까 말했듯이 군대 내 문제, 그다음에 에이즈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동성결혼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 건사연에서는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선 주자를 우리가 검증하는 건 아닙니다. 홍준표 의원이 맞냐, 문재인 틀렸다 이런 거 검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언론사들도 하나하나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많이 맞다, 오마이뉴스는 이거 틀렸다 이런 말들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전체적인 볼 수 있는 것을 말할 텐데 우리 보니까 이 언론사들이 자기네 기사를 낼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이런 기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를 다 했습니다. 통계. 보통 질병관리본부 CDC 통계를 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질본의 입장이죠. 질본의 입장. 질본에서 홈피에서 나온 내용하고 관계자의 발언하고 요 얘기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관련 단체, 에이즈 관련 단체, 에이즈 퇴치 운동, 예방 운동 여러 가지 있는데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의사들도 있습니다. 의사 의견을 내놓고 이 세 번째는 뭐를 내놓냐면은 네 번째로는 연구 보고서인데요. 이거는 거의 슬쩍 지나가는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들도 기준을 그들이 내세웠던 기준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 과연 동성애와 에이즈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서울대 자료를 근간으로 해야 죄송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8월에 그 전년도에 있었던 자료들을 보고서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자료, 작년 자료는 올해 8월에 나오겠죠. 8월에 나오고 첫
페이지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네요. 자, 2015년도에는 1150명 정도가 관련됐고, 그 다음에 내국인과 외국인, 뭐 10,000명, 1000명 정도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내국인과 외국인 분류 기준이 그게 하나 있고, 내국인과 외국인 기준이 하나 있고, 또 남자 기준, 여자 기준도 나눴습니다. 자, 동성애가 에이즈 관련됐다는 것이 남녀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기준이 돼야 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이제 틀이 될 수가 있죠. 또 이제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늘어난다. 이런 주제들로 있는데 이 통계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2015년도 에이즈 신규환의 감염자 통계인데 2015년도 발표된 거고 지금까지 누적된 거를 본 겁니다. 누적된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보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2013년도부터 14, 15년도까지 1000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800명 돼서 갑자기 늘어났는데 한 해 신규 환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 좀 심각한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2010년도부터 3개 연속 그래서 올해도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규 환자를 연도별로 본 거고요. 그 다음 자료는 누적입니다. 누적. 누적에서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어떻습니까? 그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12,000명 정도가 누적이 되는데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수학에서 말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산술기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에이즈 환자의 누적 증가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세계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 통계 자료지만 물론 이 표는 저희가 직접 만든 거고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인데 요거는 저희가 원인 분석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 중요 순간 변곡점마다 어떤 정책이 있다는 겁니다. 초기 한 10년 단계 85년부터 98년에는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원인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환자들도 학교 가서 강연을 했고요. 책에도 나왔고요. 교과서 나왔고 사회에서도 교육을 했고 그래서 강력하게 막았는데 99년도에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는 것들을 교과서에서 삭제해버린 겁니다. 빠져버린 거죠. 그 다음에 2001년 여러분들 유명한 국가인권연회법 하도 이제 유명해서 알죠. 2조 3항에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넣어서 동성애가 보호의 대상으로 또는 권리의 대상으로 이렇게 넘어갔던 거고요. 2004년도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에서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성인물 18세, 15세 이런 것 제한하는데 동성애 어떤 만화든 그런 것들이 그 유해 매체에서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운동한 단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학교에서 미화교육을 시켰는데 10년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이거는 빼버리면은 제로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동성애가 괜찮은 거다. 뭐 이성과 똑같은 사랑이다. 그들의 사랑도 아름답다. 이런 미화적인 내용 교과서에 넣어버린 겁니다. 제가 뭐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 자리에 있는데요. 만나다 보니까 대화가 요새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안 맞아요. 몰랐다 그랬는데 이걸 알고 나서 이래서 그렇구나. 학교가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 텐데 오히려 동성애가 옹호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11년도 국가인권원회가 기자협회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이 동성애 성소수자에 관해서 어떤 보건상 에이즈와 관련됐다는 것을 말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와 에이즈와 관련됐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 기사화하면 안 되고 다음부터 그런 사람 패널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준칙을 했는데 자, 제가 여기서 좀 말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성애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랬더니 문재인 의원은 반대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심상정 의원은 눈을 똑바로 뜨면서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가 있고 헌법에 평등권이 기본권 행복주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행복주권 얘기는 안 했지만 헌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동성애가 자유다. 개인의 윤리 문제니까 자유가 맞죠. 그런데 동성애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올 때는 찬반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해서 교과서에 실을 거냐 말을 거냐. 청소년 유해 매체에서 늘 거냐 말 거냐. 국가인권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입된 것을 뺄 거냐 말 거냐. 이것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것이 뭐 개인의 자유고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도 다 해야 된다는 게 뜻이겠지만 그러나 헌법에도요 31조 7조인가요? 국가 안녕과 보건과 공공 질서에 의해서는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동성애자가 에이즈 걸리지 않는 건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이러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그 팩트를 체크한다는 거죠. 예, 그걸 체크한다는 건데 일단 뭐 한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 자료는 그 언론 보도에 다 이 숫자를 냅니다. 내국인이 10,000명이기 때문에 이 14,000명이 넘어간다는 이상이라는 홍준표 의원의 말은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10,000명을 본다면 당연히 완전히 틀린 말이고 12,000명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도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근데 요 차이부터 왜 나냐 봤더니 2,000명의 차이는요. 사망자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포함돼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12,000명 중에 2,000명 사망했다는 건 6분의 1, 즉 16%에서 20%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자, 근데 14,000명 이 사실로 말하는 거짓말인데요. 이 이제 질병관리본부는 이렇게 이제 자료만 내놓고 저는 이걸 다 일일이 쳐서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내국인 신고 현황만 한 거고 그것도 생존자만 해서 10,000명이라고 한 거고요. 오른쪽은 무슨 점이냐면 외국인까지 포함한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합니다. 그럼 언론에서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좀 많겠죠. 이 국내 외국인입니다. 거주하는. 당연히 국내 외국인은 국내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데 이 자료보다는 더 숫자가 적은 내국인 자료를 했다. 그래서 외국인 자료를 누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외국인 자료를 누적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것도 더 엄청난 기하급수적으로 가죠. 근데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끝에 13,900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예. 물론 여기서 사망자를 빼면 한 11,000명 정도 조금 더 되겠지만 그러나 저 13,900명 어떻습니까? 14,000명이라는 숫자가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틀린 표현도 아니다. 그러면 뭐 저가 뭐 홍준표 의원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틀렸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근접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올해 201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14,000명을 넘어가겠죠? 예. 그리고 참고를 한다는 표현은 어떨까요? 저도 그 표현은 좀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10,000명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위험해진다는 또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제기한 홍준표 후보의 그런 어떤 그 도발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 의제를 던진 건 너무나 좋다. 왜냐하면 한 해 에이즈 그 비용이 환자 처리 비용이 850억입니다. 건강보험 국가가 다 제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이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의제에서 850억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친 것인지 그 정책에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그거를 토론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14,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보다도 그런 어떤 것들, 배경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죠. 이제 본격적이죠. 에이즈 환자는 많은 걸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동성애 때문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죠. 오늘의 포인트죠. 어떻게 파고들어야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 파면인데 감염 경로가 있어요. 근데 감염 경로가 뭐 남자로 통했는지 여자로 통했는지 그 전에 이제 남녀 비율을 한번 볼 텐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85년도에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해서 한국은 이게 보라색이 남자입니다. 남자의 변화고 이 아래 파란색이 여자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보면 어때요? 처음에 여자가 없었죠?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한 10년 지난 다음에 서서히 나타난 거죠. 7, 8년 지나면 여성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그때는 뭐 몇 배 비율이 되죠. 뭐 10배, 8배 됐다가 우리 보고자료에서 보니까 지금 2015년도에 와서는 내국인 남녀 비율이 거의 20배가 넘죠. 그래서 정확히 22.1배의 남자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제일 이제 그 친동성애 진영에서는 당연히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없다라고 부인하죠. 그러면서 어떠면 이성도 걸린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다 걸린다. 그러면 적어도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거 좋습니다. 좀 깊이 좀 이거 파봅시다. 2015년도 신규 감염 환자인데요. 아까 다시 좀 확대 제가 봤는데 970명이 남자입니다. 96%가 남자예요. 96%. 자, 그 다음에 4% 44명이 여자입니다. 아까 22배 정도 된다고 했죠. 이 자료 보면 어떻습니까? 남성 누적도 마찬가지죠. 누적도 93% 11,600명이 남자고
900명이 여자입니다. 거의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자료를 보는데 이 자료를 보는데 또 이제 이거 보면 당연히 남성들이 많겠다. 그냥 남성 간의 동성 간의 성행위로 인해서 에이즈가 발생되겠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자료 때문에 이제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이제 감염 경로를 조사를 합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했느냐. 그래서 이성이 걸렸냐, 동성이 걸렸냐, 성접촉이죠. 수직 감염, 그러니까 부모가 하면 자녀가 걸리는 거고, 마약 공동주사, 수액 혈액제. 그래서 이런 말하죠. 주사 바늘도 걸릴 수 있는데 왜 동성애자만 걸리겠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자료의 그 수직 감염 공동주사 수혈제는요, 어느 순간부터 거의 0이고 2016년도에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100% 2015년도에는 성접촉으로 에이즈 감염이 걸리는데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이성이고 요게 동성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우리 그 언론사에서 요거만 딱 따가지고 요 세 개 딱 따가지고 자, 이 어느 연도를 보더라도 이성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2005년도 신규 HIV 에이즈 감염 경로를 봤는데 이성이 360명, 동성이 280명.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이성이 훨씬 많으니까 우리가 동성애라고 말하는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볼 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요거까지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동성애자 비율과 그 이성애자 비율을 좀 우리가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 비율은 그 질본에서는 0.3%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서는 1%에서 3%까지 이제 양성애 작가들께서 보고 있고요. 이제 친동성애 진영에서는 킨제이 보고서 등을 해서 10%까지가 한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킨제이 보고서가 도움이 됐다고 하지만 그 표본 자체가 마약 중독자라든지 범죄자라든지 동성애자들이 이런 표본 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퍼센트자고 99% 사람들이 숫자하고 그 비율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래도 이럽니다. 그래도 이성이 많지 않느냐? 좋습니다. 이걸 한번 가정하고 해볼게요. 자, 이성이 360명 걸렸다면 적어도 180명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분포돼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180명, 여자가 180명, 어긋나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아까 보여준 그래프인데 180명 기준이라고 했는데 180대 44.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요, 여성 44명 중에서 저는 이성에게 걸렸다는 사람이 28명 뿐입니다. 나머지 무응답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숫자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 두 번째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 통계가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좀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세 번째 이런 이제 질문하죠. 이거는 성매매 여성들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성은 몇 명 안 되지만 남성이 많다면 남성이 그럼 몇 명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360명 기준이라면 28명이니까 330명 정도가 이 남성이에요. 그러면 28명 정도는 성매매 여성이고 옮긴 거다. 아주 여기서 보면 좀 신음이 나옵니다. 이제 막 정가하죠. 아까는 마약 주사기로 걸렸다고 정가하던 이제 이성 간에로 하더니 이제는 성매매 여성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게 정가를 하는데 여기 정확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인데 이 대부분의 여성분들이요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주부들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6년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용역을 줘서 만든 건데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주부들이 많고 그 다음에 대답을 숨겨서 말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 감염인 거의 모두가 이성에 의한 감염으로 보고하지만 그들의 뭐가 높아요? 연령이 높다.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이 고려할 때 이 대부분은 주부이다. 남편에 의해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질본에서 뒤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법이요.
어떤 법이 있냐면 그 남편이 걸리면 그 에이즈에 남편이 걸렸다는 거를 국가가 부인한테 통보해야 될까 말까요? 통보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법으로 통보하면 벌금입니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저는 통보를 해야죠. 그럼 그 양성애자겠죠. 그 양성애자 인권은 중요시 여기면서 이 죄송합니다. 동성애자 인권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 부인의 인권은 누가 지켜준 겁니까? 그럼 이것을 찬반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인권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건 많잖아요. 몇 개월간은 남편에게 일단은 그 기간 동안 부인에게 꼭 말하십시오. 근데 그 이상 걸리면 저희가 한번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찬반을 논한다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뭐 자유입니까? 인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이성 간 성접촉이 동성 간 성접촉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지만 동성애 사실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숨겼을 가능성이 많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숨겼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보고서가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저게 국가 에이즈 관리 사업 평가 및 전략 연구 개발. 국가 에이즈 관리 사업 평가 및 전략 연구 개발을 2013년도 13년 역시 국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용역을 준 건데요. 거기 보면 남성 동성애자들이 집중되고 있고 HIV가 집중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동성 간 성접촉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HIV 확산이 가장 흔한 경로를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HVI하고 에이즈하고는 어떤 거냐면 그 HVI는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이거 좀 어느 정도 확장되면 그 면역이 안 되는 에이즈로 발생하는 건데 이것도 좀 말하면 복잡하지만 애들이 HVI가 걸린 거지 에이즈 걸린 환자가 없잖아요. 근데 같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일단 HIV 그런 얘기인데 여기 정확히 나오죠. 성매매 여성들의 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에게 옮길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를 보면 뭐가 있냐면 보건소 역학조사를 보니까 이성 간의 성접촉으로 전파된 것으로 잠정 판단되었지만 그러니까 이성 간은 판단됐지만 추가 계속해서 알아보니까 남성 동성애자 간의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정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바뀐다는 거예요. 네.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단계 가정이다. 이거 좀 궁금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 궁금할 텐데 이 보고서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HIV 감염 남성 동성애자에 집중되고 있다. 이 혐오 표현이네요. 남성 동성애자가 HIV 감염됐다는 거 혐오 표현이네요. 자, 이성 간의 접촉으로 감염되었지만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이렇게 합니다. 세계 자료를 들이댑니다. 야, 전 세계 자료를 봤더니 여자가 더 많아. 맞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많은 것은요. 3분의 2의 그 통계 3분의 2를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지역에서 과도하게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의 그 통계가 전체 세계 통계의 3분의 2고 여성이 많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아프리카가 많은 건 사실이 아니냐. 근데 이 아프리카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우간다가 대표적인 사례죠. 나라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까? 수십 퍼센트가 에이즈 감염이 됐습니다. 1단계 동성애자, 2단계 양성애자, 3단계 그 이성애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주부들로 통한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몇십 퍼센트의 나라의 존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법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동성애자 처벌법 만드는데 물론 반대합니다. 러시아처럼 그런 어떤 감옥형이라든지 징역형이라든지 벌금형 저희는 반대하는데 그 우간다의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너네 처벌법 만들면은 4억 달러 우리 저거 안 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4억 달러를. 우리 안 받겠다. 그래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예.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는요. 그 단계를 거쳐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랑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적용시켜서는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자, 실제로 서구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서구 국가들을 보면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호주든지 일본이든지
남자 동성애자 집단에서 HIV 감염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하고 선진국에서는 MSM, 남자 동성애를 국가 에이즈 예방 사업의 최고 우선순위 높은 집단으로 설정해서 관련 보건 자료를 집중 투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터에 보면은 뭐 에이즈 검사 받으세요 여성 사진이 나와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타겟을 정확히 해야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동성애자들한테서 물론 남성 동성애자라면 정확히 표현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에이즈가 발생한다라고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고 해야지만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보고서는 다 뒤로 이렇게 해놓고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좀 그렇고요. 전문가 말도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겉으로 말할 때는 뭐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에이즈를 낳는데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 2013년도 세계일보에 나온 그 자료인데 에이즈 퇴치 연맹본부 본부 상임 부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이즈가 만연한 사회를 보면 3단계 확산 과정을 거친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성애자로 변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남성이 90이고 여성이 8% 정도에서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10대, 20, 30대도 젊은 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험 단계에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연령대가 낮아지면 동성애에서 양성애, 이성애 단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단계로 이르면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우리나라 1단계니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000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냐고 지적하는 게 왜 혐오 표현이냐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젊은이들이 빠르게 확산된다고 했습니다. 2015년도 내국인 자료 보니까 어떻습니까? 20대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대선 주자들 그 지지율이라면은 이쪽 지지율 엄청 신났겠죠. 그쵸? 1위입니다, 1위. 근데 이게 올라갈수록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가, 이제 저는 참 여기서 좀,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라서 이런 자료를 볼 때, 섬뜩한 거죠. 예. 자, 이거 봅시다. 이것도 보면 자료가 어떻습니까? 누적입니다. 198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누적을 쫙 했는데, 누가 확산 속도가 가장 빠릅니까? 예, 여러분들 20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 10대도 적은 숫자지만 8배, 14배, 21배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정류장입니다. 광고 붙였습니다. 바텀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남성 간 동성애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HIV가 뭔지도 모른 채 숙식이 외에 아저씨 상대로 바텀 알바하는 가출소년들. 동성애자들의 어떤 성적 욕구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에이즈 환자는 아까 정책적으로 교과서에서 빼버리고 오히려 미화하고 동성애가 에이즈 걸린다는 것이 거짓말로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혐오 표현이라고 말하면 그런 말을 갖다가 해서 인권의 문제겠다 말한다고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찬성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규제해야 됩니까? 규제해야 되죠. 이것이 인권입니까? 이것이 자유입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요. 군대 내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내 동성애에서 우리나라는요.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죠. 유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군대 내만 처벌하고요. 그다음에 동성혼에 대해서 일반인 부부 같은 그런 세금 혜택이라든지 보험 혜택을 안 주는 그런 거 외에는 없죠. 처벌하는 건 군형법은 말입니다. 군대 내 동성애에서 하는데 최근에도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육군 간부하고 병사가 관계를 맺고 그 영상을 올린 거예요. SNS에서. 올리니까 당연히 발각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처벌하는데 그것이 피해를 줬다고. 합의된 건데 왜 그런다고. 예, 군형법의 92-6이 어떤 조항이냐면요. 군대 내 학문 선교나 그 밖에 추행을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근거해서 합의를 하더라도 군대 내에서는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서 동성애는 아닙니다. 동성애는 이성애든 동성애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이렇게입니다. 뭐 웹이 요새 발달돼가지고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 웹에서 올립니다. 군복을 입고 올리거나 계급장을 올리고 나는 뭐 병사네, 하사관이네, 장교네. 그러니까 나는 A 부대에 있는데 끝나면 끝나면 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 연락하십시오. 자기 뭐 성기 사진을 올린다든지. 아니 그거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 않아요? 그걸 처벌하는 게 뭐 육군 참모총장 나가고 그럴 얘기입니까? 여기서 내가 좀 흥분하는데 흥분하면 안 되지만 한번 보시면 그들이 막 피해를 입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또 얘기하죠. 아니 이성 간에도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러죠. 남녀 간에도. 글쎄요. 남자 간부가 남자 사병이 여자들을 그런 어떤 하기 위해서 자기 계급장 달고 자기 성기하고 막 올립니까 사진? 올려요? 남녀 간에도 그래요? 그럼 처벌해야죠. 지금 미흡했다고요? 강화시켜야죠. 이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전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제 아들들이 참 아까 말한 군대 가기도 조금 두려운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군형법 92-1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올립니다. 한 3번 정도 올렸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군대 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작년 7월에 3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올해 4월에 한 7개월 지났나요? 인천에 있는 한 판사가 다시 올린 거예요. 그 판사가 본인이 판단이 안 된다고 했겠지만 의도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 자세히 말을 못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도 우리 1인 시하는 학부모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좀 이것에 군대 내에서 동성애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고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도 많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에 질병관리본부 발언입니다. 뭐 언론사에서 인터뷰 따죠. 꼭 동성간이다 이성간이다 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이 감염인과 위험한 성접촉을 했을 때는 감염일 확률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말이긴 하지만 피해가는 말이죠. 당연히 지금은 1단계 거쳐서 여성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질병관리본부를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한 서너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떤 걸 했냐면 2012년도부터인가 15년도, 14년도까지 이 통계 자료를 안 내는 거예요. 아까 감염 경로를 11년까지 냈고 한 3, 4년간 안 내고 우리가 엄청나게 항의하니까 이제 작년에 낸 거거든요. 근데 물었죠. 왜 통계 자료를 안 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료가 부정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부정확한데? 그래서 무응답자도 많고 또 바뀌는 것도 많고 또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대로 내십시오. 무응답자 그러면 바뀌었다. 그대로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답도 잘 안 한대요. 그러면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뭐 상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서라도 끌어내는 것이 그 연구자의 자세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대부분 하는 말이 그들이 대답을 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거기서 참 또 초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질병관리본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사실로 연구하고 발표하면 되는 건데 그들이 인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중단한다? 뭐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발표하십시오.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했더니 이제 그걸 올려준 거예요. 동성간 성인을 올려주는 건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인가요? 이거 홈피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바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인가요?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질병관리 홈피에도 관련이 없다고 말을 했다. 요구한 거죠. 당연히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인가요? 하면 아니요가 대답 맞죠. 이게 대답이 맞죠. 그런데 자 동성애자들의 질병으로 오해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남자가 먼저 발생했지만 세계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동성애 집단에서 맨 처음 발생했고 동성애자들이 HIV 감염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첫 번째, 두 번째를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갑자기 그런데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때 전파됩니다. 모순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거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이거 없었어요. 1번, 2번 없어갖고 우리가 항의해서 이거 넣었는데 질문도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에이즈와 동성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라든지 에이즈의 가장 취약한 집단은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하든지 그럼 중립적인 질문도 있을 터인데 왜 이런 질문을 했나요? 그랬더니
뭐 또 뭐 좀 말을 하는데 너무 이것만 써줘도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건데 언론사에서 이걸 보고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1인 시도하고 우리가 집회도 하고 질병관리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이 소수에 휘둘리지 말고, 왜냐면 대다수는 관심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목소리만 듣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다수의 것을 좀 생각해 달라고 우리 이렇게 좀 해서 하나씩 바꿔가고는 있는데, 어디랑 비교되냐면요, 미국과 너무 비교됩니다. 미국이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했지만 질병관리본 사이트에 가보면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HIV 취약 집단이 남성 동성이라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고. 근데 오늘 요거까지 보기 너무 힘드니까요, 여러분들 질병관리본부가 말하는 에이즈 관계 요거 치시면은 어떤 그 자료가 나오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외국의 그런 사례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좀 발언을 해야 될 텐데, 자, 오늘 뭐 팩트 체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성애는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OX. 예, O겠죠. 물론 정확한 표현은 이 표현일 겁니다. 남성 간 동성애 MSM은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두 번째, HIV 에이즈 환자가 약 14,000명이다. 약이란 말 안 14,000명 정도 된다. 현재 누적 19,000명 정도, 사망자 빼면 12,000, 11,000명 되겠지만, 그러나 곧 올해부터 14,000명은 넘어갈 거다. 사회적 비용도 많이 나올 거다. 세 번째, 요거는 이제 팩트를 체크했고요. 이제 두 가지 정도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이 동성애 문제는 개인의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찬반을 논한다는 건 물론 자유가 안 되고 찬반일 수 있지만, 그거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에이즈 환자 남자가 걸렸는데 부인한테 통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지금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법을 계속 할 건지 알 건지 찬반을 해야 되고, 교과서에서 80년대처럼 동성애 그 에이즈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강력하게 이거 학교에서 교육해야 된다 안 된다 찬성 반대가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성과 반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저도 에이즈 환자 만나고 악수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국에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포옹해도 괜찮고 키스를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키스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배운 것도 있죠. 편견도 좀 바뀌긴 했지만,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또 850억이 아깝지만 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850억 지원하되 하는 것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그것이 권리로 바뀌어서 에이즈 환자를 갖다가 장애인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권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연구 보고서를 뒤에다 숨겨놓고 나서 겉으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만성 질병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걸 이해하시겠죠. 보호하고 배려하는 건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처리할 것은 확실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 것도 말하고 싶었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이 질병관리본부는 먼저도 말했지만 소수가 아닌 다수의 국민의 건강 안녕을 해서 데이터를 숨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주시고 예방해달라. 예, 이런 말들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또 이제 우리 대선 후보들, 언론사는 제가 관여 안 하겠습니다. 예, 언론사도 체크한다는데 여러분들 다 체크가 됐을 거고요. 언론사 놔두고 대선 후보님들, 홍준표 의원이 아주 핫 이슈가 되게끔 엄청 띄운 것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재인 후보도 군대 내 동성애 반대하셨고 동성혼도 반대하셨고, 이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하셔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심상정 의원 비슷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인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하려면 해야 되겠죠. 윤리적인 문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정책적인 문제는 아까 에이즈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라든지 동성애의 어떤 그런 폐해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인지하셔서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살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아까 말했지 중3 딸도 있고 중1, 중2 아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는 건강하게 자라고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다음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분들께 부탁하면서 오늘 이 팩트체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